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지역에서 공장 창고 토지를 중개하고 있는 동행부동산 대표 이지욱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2023년 고양 파주 지역의 비주거용 부동산 공장 창고 토지의 거래량 및 증감률로 알아보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요.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월별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파주 지역의 토지 거래량 및 증감률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숫자는 거래 건수, 우측에 있는 것은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작년 상반기인 4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9월 달에 확 떨어졌죠. 그리고 잠깐 반등했다가 마지막 4분기에 급락했습니다. 이후에 2023년 1월 달에는 또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엑셀로 정리된 자료를 보면은 작년 4분기부터 보면은 10월 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보겠습니다. 10월 달에 거래 건수가 264건, 그리고 11월 달에 조금 줄었죠. 248건에서 12월 달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1월 달 기준으로 약 50% 반등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지역은 없고, 보전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50건에서 35건, 그리고 11건으로 줄어들었다가 1월 달에 30건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105건에서 11월 달에 엄청 급감을 했고, 12월 달도 거의 거래가 없다가 1월 달에 조금 반등했고요. 나머지도 뭐 추이가 비슷합니다. 다음은 파주 공장 거래량 및 증감률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은 거래 건수, 그리고 우측은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확 떨어지다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4분기 때는 급락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엑셀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창고 거래 건수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살펴보면 계획관리 기준으로 13건에서 6건으로 줄다가 12월 달에 한 건으로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많이 반등했죠. 농림지역은 없고, 생산관리지역도 없고, 다른 용도지역은 볼만한 게 없네요. 두 번째로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토지 거래량 및 증감률 살펴보면, 고양시의 경우는 파주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거래량이 들쭉날쭉하네요. 상반기에 다시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또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분기를 최저점으로 해서 올해 1월 달에 높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계획관리 지역 32건, 21건 좀 줄다가 12월달에 조금 더 늘었네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파주시와는 달리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이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가 계획관리보다 많습니다. 10월달, 11월달 모두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용도 지역들은 크게 볼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장 거래량 및 증감률입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및 증감률이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마지막 4분기에 11월 달을 최저점으로 해서
12월부터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장창고 거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볼 게 없고요. 농림창고가 거래가 좀 됐네요. 농림지역이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도 요번에 1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네요. 정리입니다. 첫 번째,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이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지역별로 나눠서 파주와 고양, 파주시의 경우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년 12월 토지 거래량을 보면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구매한다는 것은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죠. 개발 시에 이게 자가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개발을 해서 분양으로 대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 일산보다는 파주 지역이 좀 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임야를 뭐 평당 50만원에 샀다고 하면은 요거를 토목을 해서 평당 한 150 정도의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상승보다는 좀 보합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22년 12월 토지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제 평당가가 파주시에 비해서 서울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까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개발해서 분양하기보다는, 왜냐면 분양해서 팔려고 해도 이제 수익이 별로 커지지가 않는 거죠. 자가의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소비 심리와 현금 유동화에 좌우됩니다. 소비 심리가 좋다면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심리가 낮아진다면 수요 공급도 반대로 되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여기 소비 심리에다가 현금 유동화를 대입해도 동일합니다. 현재 경기 상황은 소비 심리하고 현금 유동화 모두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경기 침체 시장에서는 이제 매도자 우위보다는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수자의 가격 조정력이 크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 거래 흐름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면 더욱 유리하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금리가 비싸다고 지금 주저하시는 분 참 많은데요. 근데 이 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아직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올라간 금리가 금방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력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을 최대한 해서 보다 유리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